한동훈이 나무위키. 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의 중심에는 한동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로써 한동훈은 대한민국 재계 1위 삼성, 2위 현대차, 3위 SK의 총수를 모두 구속시켜본 전무후무한 경력을 갖게 되면서 대기업 저승사자라는 세간의 평가를 재확인했다. 사실상 이때의 한동훈의 입지는 대기업 저승사자를 아득히 뛰어넘어 대기업 염라대왕에 가까운 지경이었다. 2017년 8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하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하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를 맡게 되었다. 제3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14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 12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을 지휘한다.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는 보직 중 특수수사를 총괄기에 최고 능력자가 기용되며 승진의 지름길로 불리는 요직이라 불렸다. 당시 윤석열의 측근들에 따르면 윤석열에게는 강인하고 추진력 있는 엔진이 필요했고 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엔진이 바로 한동훈이었다고 평했다. 의뢰 검사는 지방초임 부장검사 서울 내 부장검사 수도권 및 지방 선임 부장검사 지방초임, 차장검사 서울 내 차장검사의 수순을 밟으며 승진해 나가는데 한동훈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코스였다. 검찰 내에서는 기수 파괴형 인사는 맞지만 한동훈의 실력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기에 공공연히 예견된 인사라는 반응이었다. 차장검사로 승진한 뒤에도 한동훈의 수사는 쉴 틈이 없었다. 휴일도 마다한 채 수사 최일선에 앞장섰다. 2017년 10월 3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진행된 사정수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수사라고 평가받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이번 수사는 특수산부 당시 부장검사 양석조에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간의 수사와 상당 부분 달랐다. 2017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검 문재인 정부 여권 고위 인사로는 첫 수사선상에 오른 전병헌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11월 25일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월 6일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에게 자신이 맡고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대면 보고했지만 전병헌 구속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12월 8일 기각 13일 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적폐청산 의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껄끄러운 사안이었지만 한동훈의 사정의 칼날은 초임 검사였던 문민정부 때부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다. 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2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2심에서 풀려났을 때 한동훈 차장검사가 화를 굉장히 많이 냈다고 전했다. 2월 8일 한동훈은 이 부회장이 석방된 지 3일 만에 삼성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서초 사옥을 비롯한 사업장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도록 지휘했다. 2018년 2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결심 공판에는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해 검찰의 최종 의견 논고를 밝혔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를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하는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24분간 진행된 검찰의 최후 변론은 118회의 재판, 130여 명의 증인신문, 14만 쪽에 이르는 증거기록에서 드러난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2018년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사건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에서 또 한 번 칼잡이 BS 호위무사, 창 BS 방패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차장검사의 위치에서 본인의 지휘 아래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들이 대신 나서게 된 것이다. 검찰 측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불법자금 수수 등 뇌물 의혹은 송경호 특수위 부장검사가, 다스 실소유주 파헤치기에는 신봉수, 첨단수사 1부장검사, 그리고 이복현 32기 특수위부 부부장도 가세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판사 출신 강훈 변호사 14기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피영현 변호사 33기, 김병철 변호사 39기, 박명환 4832기 변호사까지 4명이 검찰 조사에 입회했다. 치열한 법리 전쟁과 함께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장소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진행되었다. 오전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10층으로 올라간 뒤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특수일부장실에서 한동훈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은 약 20분 동안 조사 취지와 방식, 일정을 간략히 설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전 9시 49분부터 시작된 소환조사는 오전 6시 26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을 나서며 끝이 났다. 약 21시간이 걸린 조사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018년 3월 16일 오전 11시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은 윤석열 지검장과 송경호, 신봉수 부장과 함께 대검을 방문해 문무일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고 3월 19일 검찰은 고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혐의가 10여 개이며 영장 청구 서류는 207쪽에 이르며 157건에 달하는 8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3월 22일 구속영장실질 심사에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은 10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한동훈은 신봉수, 송경호 부장검사와 함께 검찰청사에 머무르며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수사팀은 이날 서류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여러 차례 추가 의견서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칼잡이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 그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공소유지를 총지휘했던 한동훈이 직접 출석했다. 한동훈의 재판 출석은 윤석열이 직접 결정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윤 지검장은 끝까지 최선을, 정성을 다하자라며 한 차장검사의 재판 출석을 결정했다고 한다. 앞서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끝까지 예를 갖춰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018년 4월 9일 같은 해 1월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한동훈이 직접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2018년 6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기존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
김성훈에서 특수일부 부장검사 신자용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간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재배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는 검찰의 입장은 표면적인 것이며 사실상 전공법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한동훈 3차장 검사 산하 특수부 4개 중 수사 인력이 가장 많고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최정예 수사부서였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 신자용 특수일부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은 수사 능력은 물론이고 비타협적인 수사 의지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자용 부장검사는 한동훈, 윤석열과 함께 박영수 특검팀에서 함께 활약한 전력이 있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상징적 의미는 물론 가장 막강한 수사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법원과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동훈은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데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이 수사는 비위를 저지른 법관에 대한 개별적인 수사가 아닌 사법부 심장이나 다름없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해 검찰이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에 나선 사건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보아 앞으로의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는 미수가 아닌 기수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찰 대상 등으로 지목된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실제로 줬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법원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문제가 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당시 심의관들이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것이 자신들의 업무 중 일부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직권남용죄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최근 적폐청산 수사를 기점으로 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며 특조단 조사 결과만으로는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기 어렵겠지만 검찰이 강제 수사를 통해 또 다른 물증을 확보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더욱이 현직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이번 수사는 수사의 대상이 사법부인 만큼 사법부가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검찰과 법원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과는 관계없는 기타 민감한 사법, 행정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이었다. 한 법원 관계자는 무제한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 사법부 내부의 인사정보나 감사정보가 검찰로 무분별하게 유출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미공개 문건을 살펴보고 의혹을 규명해 나가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수인데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선행되어야만 하므로 사법부가 영장 발부에 소극적이라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했다. 추후 있을지도 모를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였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미공개 문건에 대해서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면서도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정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즉, 수사를 할 것이라면 적법한 절차 영장 청구를 잘 준수하라는 것이었다. 2018년 7월 13일 법무부가 단행한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함께 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박찬호 2차장과 더불어 유임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유지와 후속 수사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조치였다. 특히 검찰 조직 개편으로 한동훈에게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4차장 산하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가 3차장 산하로 이동하면서 경제 관련 특수수사까지 운신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 특수일부장으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신자용이 법무부 검찰과장에 임명돼 그 빈자리를 신봉수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채웠고 유임된 양석조 특수3부장 검사가 추가로 투입돼 수사를 함께하게 되었다. 2018년 7월 21일 한동훈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한 달에 걸친 정교한 검토 끝에 7월 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양형실장 등 관련 인물들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을 향해 겨누는 칼이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 검토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확보 등 논리의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7월 24일 사흘 만에 영장을 보완해 재청구했지만 이튿날 다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 양승태, 박병대가 지시 또는 보고 등 피의자 임종헌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한동훈은 영장이 기각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영장 재청구 시 범죄 혐의가 다수 추가됐고 소명 자료도 수천 건의 파일을 보강한 상태였다며 검찰이 관련자들의 이메일을 훼손하거나 변경,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청구한 보전조치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2018년 7월 27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별건 수사 또는 압수 대상 증거물이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영장판사가 법원 측 입장에 서서 영장 발부 기준을 높이면 검찰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 등의 과정 없이 범죄가 입증 가능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왜 필요하겠냐고 꼬집었다. 무더기 기각 사태가 계속되면서 수사는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숫자로 따지면 재판거래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은 10% 수준이었다. 2017년 사법영감에 따르면 2017년 법원의 압수수색 검증 영장 발부 비율은 평균 89.2%였고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86%였다. 한동훈은 신봉수 특수1부장 검사를 필두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 전원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같은 날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산하의 특수위 송경호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게 되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공을 세운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사건을 진두지휘하게 되어 관심이 쏠렸다. 당초 이 사건이 회계 관련 사건을 쭉 맡아왔고 금융증권 관련 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재배당되지 않고 3차장 산하인 특수위부에 배당된 것은 삼성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2018년 8월 1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한동훈은 법원행정처의 미온적인 협조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래서는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수 없다며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연이어 기각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핵심 관련자와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 차이가 크다고 정면 비판했다. 한동훈은 별건 수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압박하는 것인데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이다.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 사건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조사하다가 발견됐고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111조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경우 관공서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국가이익을 해하면서까지 압수수색을 못한다는 것이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례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불법은 기밀이 아니다라면서 그럼 기무사 수사는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한동훈은 이미 일부 농단 의심 자료에 대해서는 폭로까지 나온 상황이다. 징용 관련 사건에서 어떤 문건이 작성됐는지, 대법관이 수정 지침을 준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이 소유했던 자료를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판사의 비리 의혹이 엉켜있는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 재판 기록, 열람 등사 거부에 대해서도 왜곡된 증거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재판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직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이고 왜곡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면서 검찰은 재판 주체이기도 하고 상고심 재판 시 문제점 발견은 재판 주체 중 하나인 검찰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8월 3일 법원은 일제강제징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소송에 관여한 혐의로 청구한 각종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며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2018년 9월 4일 한동훈의 수사팀은 대법원이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 원을 현금으로 모은 뒤 법원 행정처 금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 또한 대법원이 청와대의 요구를 받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소송, 자료와 정보를 청와대에 불법 제공한 부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 9월 6일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한동훈 수사팀은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대법원 청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의 공보실 운용비 유용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이다. 같은 날 동시에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하여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더 나아가 대법원 재직 시절 기밀 자료를 갖고 있는 전관 변호사 유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각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전직 법관을 직접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초강수를 뒀다. 불법 상태를 용인하고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로 지금부터는 이 자료들이 은닉, 파기돼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요청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스스로가 범죄 혐의를 은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초강수를 둔 것 같다고 했다. 2018년 9월 8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한동훈에게 대법원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12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민걸 김현석 유해용을 줄 소환하면서 수사는 점차 수뇌부를 향해 달려갔다. 이민걸 전 실장은 일제강제징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 김 연구관은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문건을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사법농단 수사 대상인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과 재판연구, 보고서 등을 퇴직하면서 불법 반출에 보관하다가 검찰이 이를 증거로 확보하려고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거듭 기각되는 사이 모두 폐기의 논란을 일으켰다. 2018년 9월 18일, 지난 1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70주년을 맞아 사법농단 수사에 더욱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당일에도 법원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차명폰을 포함해 다수 전현직 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한동훈은 사법농단 수사팀은 3차장 산하특수위 송경호 부장검사와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검사 4명가량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기존 특수일 3, 4부 검사들로 구성됐던 수사팀의 추가 인원이 투입됨에 따라 수사검사 규모는 30여 명에 이르게 됐다. 동시에 수사대법원으로부터 빼낸 재판 기록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승태 행정처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9월 20일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만다.